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십시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정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3번이나 잊어버리셨습니까? 방에 들어갔다가 왜 거기 갔는지 완전히 잊어버리신 적 있으십니까? 손주 이름을 잘못 부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그저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위험할 정도로 틀렸습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20년 넘게 일하면서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위장 질환을 치료했습니다. 궤양, 염증, 소화장애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저는 의학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처음 그 연관성을 발견했을 때 사흘밤을 잠도 못 잤습니다. 저는 기억력 상실이 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위장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장 속에는 위험한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반적인 세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살인자입니다. 이들은 신경독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독성 화학 물질이 장에서 직접 혈류로 들어가 바로 뇌로 이동합니다. 매일매일 이 독소들은 여러분의 기억세포를 하나씩 파괴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게. 여러분이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엄청난 손상이 일어난 후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제 병원에 소화기 문제를 호소하며 찾아온 환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복부 팽만, 변비, 위산 역류 등이었습니다. 단순한 위장 문제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깊이 질문했을 때 거의 모든 환자가 기억력 문제도 겪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대화 내용을 놓치고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상사태입니다. 여러분의 장과 뇌는 우리가 장뇌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장과 머리를 직접 연결하는 고속도로입니다. 장이 건강할 때 이 고속도로는 좋은 신호를 보냅니다. 영양분, 보호, 치유 등을 보냅니다. 하지만 장이 해로운 세균에 감염되면 이 고속도로는 죽음의 길이 됩니다. 그것은 독을 뇌 조직으로 직접 운반합니다. 비극은 아무도 이 점들을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력 때문에 신경과에 갑니다. 위장 때문에 소화기 내과에 갑니다. 하지만 어떤 의사도 둘을 함께 보지 않습니다. 어떤 의사도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 상실은 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로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5가지 음식, 한국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이 매주 먹는 5가지 흔한 음식이 바로 지금 이 살인 세균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음식들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은 장 속의 불에 휘발유를 붓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놀라운 소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면 그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병원에서 수백 번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자신의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던 환자들이 이제는 전화번호를 외워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운전해 가다가 길을 잃던 환자들이 이제는 혼란 없이 서울을 가로질러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체계에서 이 위험한 세균들을 제거하도록 도운 정확한 3단계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즉시 먹기를 중단해야 하는 5가지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위장이 지금 보내고 있는 초기 경고 신호들, 미래의 기억력 상실을 예측하는 신호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주 안에 장,
내벽을 재건하고 정신적 명료함을 회복시키는 간단한 일상 루틴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공유하려는 것이 손주들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과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리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방에 들어갔다가 왜 거기 갔는지 잊어버리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수년간 알고 지낸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사라진다면, 뇌가 거치지 않는 안개에 쌓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모든 것을 멈추고 지금 당장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위장이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예리하고 독립적인 정신과 자신의 자녀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미래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저는 서울의 주요 병원 중 한 곳에서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으며, 제가 지금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것은 제가 인체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3년 전 저는 제 병원에서 뭔가 불안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환자들이 소화기 문제, 복부 팽만, 불규칙한 배변 활동을 호소하며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려스러워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깊이 질문했을 때 거의 모든 환자가 다른 것도 언급했습니다. 기억력 문제, 혼란, 집중하기 어려움 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 패턴이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딸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으로 모시고 왔을 때 74세였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머릿속으로 복잡한 방정식을 풀던 은퇴한 수학교수였던 그녀에게 아버지가 이제는 아침을 먹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에 같은 질문을 5번씩 하곤 했습니다. 3명의 다른 신경과 전문의가 그를 진찰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했습니다. 표준 기억력 보조제를 처방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자신의 눈앞에서 뛰어났던 아버지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제가 박 씨의 소화기 계통을 검사했을 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장 내벽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해로운 세균들이 짐락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장에서였고 이것들은 평범한 박테리아가 아니었습니다. 정밀한 대변 검사를 통해 저는 그가 신경독소를 생성하는 특정 박테리아 균주를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치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독소들은 그의 위장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런 다음 우리가 장노의 축이라고 부르는 경로를 통해 직접 그의 뇌 조직으로 이동하여 매일매일 그의 기억세포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소화기관은 단순히 음식을 처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장에는 100조 개가 넘는 박테리아가 있으며 이 미세한 유기체들은 여러분의 가장 큰 동맹이거나 최악의 적입니다. 좋은 박테리아는 비타민,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보호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나쁜 박테리아가 장악하면 독성 공장이 되어 혈류로 직접 독을 퍼뜨리고 뇌로 올라갑니다. 그 연결은 너무나 직접적이어서 무서울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장은 신체의 세로토닌 중 90%를 생성하는데 이것은 기분과 기억을 조절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여러분의 장내벽은 건강할 때 요새 벽처럼 작용하여 독소가 혈류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그 벽이 무너지고 해로운 박테리아가 우리가 장누수라고 부르는 상태에서 구멍을 뚫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신경 독소가 범람합니다. 염증이 퍼집니다. 뇌세포가 가속화된 속도로 죽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배를 만져보세요. 갈비뼈 아래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부풀어 오른 느낌이 드나요? 불편한가요? 식사 후 가스가 차나요? 변비 다음에 설사가 오나요? 이것들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장내 박테리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고 독성 쪽이 이기고 있다는 긴급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호들을 무시하는 매일 더 많은 신경 독소가 뇌를 침범합니다. 더 많은 기억세포가 죽습니다. 안개가 더 짙어집니다. 무서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기억 문제를 알아차릴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수년간 축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뇌 세포와 달리 장 내벽은 재생될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 균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위장을 치유하면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장과 뇌 사이의 두 번째 중요한 연결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 문제가 나이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지금 당장 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모든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소화기관 안에는 지배권을 놓고 싸우는 두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전쟁터라고 생각하세요. 한쪽에는 여러분을 보호하는 유익한 박테리아인 좋은 병사들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천천히 여러분의 뇌를 독살하는 해로운 박테리아인 적군이 있습니다. 나쁜 박테리아가 이기면 무서운 것을 생성합니다. 신경 독소를 만듭니다. 이것들은 일반적인 노폐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신경계를 손상시키도록 특별히 설계된 화학 무기입니다. 단계별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음식을 드시면 그리고 잠시 후 정확히 어떤 음식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로운 박테리아들이 잔치를 벌이고 빠르게 번식합니다. 음식을 소화하면서 독성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가장 위험한 세 가지는 지질 다당류, 암모니아, 그리고 베타 아밀로이드 전구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적어두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이 신경 독소들은 장에 머물지 않습니다. 탈출합니다. 요새처럼 작용해야 하는 장벽에 작은 균열과 구멍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장 투과성 증가라고 부릅니다. 독소들은 이 구멍을 통해 직접 혈류로 빠져나갑니다. 이제 그것들은 몸 전체를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몇 시간 안에 뇌에 도달합니다. 뇌 안에 들어오면 이 독소들은 금속에 녹이 세우는 것처럼 기억세포에 달라붙습니다. 기억 중추인 해매 염증을 유발합니다. 뇌세포 사이의 신호를 방해합니다. 몸이 대체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뉴런을 죽이는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름을 잊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방에 들어가서 왜 들어왔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독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치료했던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라는 이 여성분은 68세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자의 이름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 시간에 같은 질문을 5번이나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치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양시설에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의 소화기관을 검사했을 때 즉시 진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박 씨는 심각한 장내 세균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해로운 박테리아가 좋은 박테리아보다 10대 1로 많았습니다. 장벽이 너무 손상되어 검사상 스위스 치즈처럼 보였습니다. 독소들이 매일 혈류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뇌가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년간 일어나고 있었고 모두가 나이를 탓하는 동안 천천히 기억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제3단계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3주 안에 배변이 정상화되었습니다. 6주 안에 딸이 어머니가 전날의 대화를 기억했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3개월 안에 박 씨는 친구들과 다시 복잡한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적군 박테리아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고 장 요새를 재건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 말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어떤 기억 문제를 겪고 있다면 장내 박테리아가 불균형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다릴수록 뇌에 더 많은 독소가 축적됩니다. 더 많은 손상이 영구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행동하면 몇 주 안에 이 과정을 완전히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음식들이 이 위험한 박테리아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가? 제가 매일 입에 넣는 것 중 천천히 제 기억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음 부분에서 이 흔한 음식 5가지를 모두 공개할 것이며 그중 적어도 3가지는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 있다고 장담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충격의 핵심으로 안내할 무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15,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한 결과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드셨을 5가지 음식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세포를 파괴하고 있는 세균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추측도 아닙니다. 제가 삼성의료원 연구실에서 현미경으로 매일 직접 관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장 속의 해로운 세균에게 비료 역할을 하는 5가지 흔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 세균들은 리포폴리사카라이드라는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음식을 드실 때마다 여러분은 장 속에서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며 그 독이 혈관을 타고 뇌로 직접 전달됩니다. 첫 번째 음식은 흰쌀밥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쌀이 어떻게 위험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쌀을 먹어왔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현대의 백미는 보호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백미를 드시면 장내세균과에 속하는 해로운 세균이 대장에서 급속도로 증식합니다. 흰쌀밥을 먹고 2시간 안에 이 세균들이 신경독소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직접 측정했습니다. 2번째 음식은 가공된 밀가루입니다. 이것은 빵, 국수, 만두, 그리고 과자를 의미합니다. 밀에 들어있는 글루텐은 장 내벽에 미세한 구멍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장누수라고 부릅니다. 일단 장에 구멍이 생기면 세균 독소가 혈액 속으로 직접 쏟아져 들어가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로 곧장 이동합니다. 제가 진료하는 기억력 문제를 가진 환자들은 모두 장누수를 앓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3번째 음식은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국 성인의 75%가 유당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합니다. 소화되지 않은 유당이 장 속에 머물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라는 특히 위험한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 세균은 몇 시간 안에 뇌세포를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신경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20년 동안 매일 아침 우유를 마신 환자들이 65살의 심각한 기억력 상실을 겪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4번째 음식은 정제설탕입니다. 여기에는 백설탕, 액상과당, 인공 감미료가 포함됩니다. 설탕은 칸디다 효모와 해로운 대장균을 증식시킵니다. 이 미생물들은 노폐물로 암모니아를 만들어냅니다. 암모니아는 뇌의 독입니다.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가면 뇌세포가 말 그대로 질식합니다.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설탕이 장과 뇌를 중독시키는 것입니다. 5번째 음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공된 식물성 기름입니다.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그리고 마가린을 말합니다. 이 기름들은 모든 음식에 들어 있습니다. 튀긴 음식, 포장된 과자, 식당 음식, 샐러드 드레싱의 말입니다. 이런 기름들은 장내벽에 심각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은 뇌를 보호하는 좋은 세균들을 파괴합니다. 이런 기름을 매일 섭취한 지 석 달 안에 장은 신경독소를 만드는 세균의 온상이 됩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이 5가지 음식을 드실 때마다 해로운 세균이 증식합니다. 점점 더 많은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들이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독소가 혈류로 들어갑니다. 뇌로 이동합니다. 기억세포에 달라붙습니다. 염증을 유발합니다.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파괴합니다. 날마다, 끼니마다 여러분의 기억력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기억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저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60살이 되면 누구나 이름을 잊는다고 생각합니다. 70살이 되면 누구나 열쇠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세균이 이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을 확인하십시오. 오늘 무엇을 드셨는지 보십시오. 밥을 드셨습니까? 빵을 드셨습니까? 커피에 우유를 다 넣으셨습니까? 튀긴 음식을 드셨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오늘 적에게 먹이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3가지 숨겨진 위장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시는데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고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위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곳이 아닙니다. 뇌 건강의 사령탑이며 위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기억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제가 오후 안개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것에 주목하십시오. 아침에는 정신이 또렷한데 오후 2시나 3시쯤 되면 뇌가 두꺼운 솜으로 감싼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간단한 단어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방에 들어갔다가 왜 거기 갔는지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점심 식사 후 장내 세균이 독소를 방출하는 것이며 이 독이 뇌로 직접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정확히 이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진료할 때 저는 즉시 소화기관을 검사하는데 90%의 경우 소장에서 해로운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 세균들은 점심에 드신 잘못된 음식을 먹이로 삼은 다음 암모니아와 다른 신경 독소를 만들어내며 이것이 30분에서 40분 안에 혈류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 독소가 뇌에 도달할 때쯤이면 기억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밤에 일어나는 복부 팽만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녁에,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배가 부풀거나 팽팽하게 느껴진다면 장 내벽이 이미 손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보호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살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손주들 이름을 잊어버린다고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치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소화에 대해 여쭤보니 매일 밤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장 내벽이 너무 손상되어 세균 독소가 혈류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장을 치료한 지 6주 만에 그녀의 기억력은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복부 팽만감이 사라졌고 혼란스러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가장 위험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한두 시간이 지나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작은 트림이나 쓴맛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것이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위산이 너무 약해서 음식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소화관에서 썩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음식이 체내에서 썩으면 뇌세포를 파괴하는 바로 그 박테리아를 먹이게 됩니다. 저는 매주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봅니다. 환자들이 기억력 문제로 찾아오면 제가 물어보면 모두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트림은 여러분의 위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이 3가지 징후 중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 속에 나쁜 박테리아가 통제불능으로 증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면역체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두꺼운 생물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질다당류라고 불리는 독소를 생성하여 미주신경을 통해 곧바로 뇌로 이동합니다. 이 독소들은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뇌의 정확한 부분인 해매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잊어버리는 이유입니다.
위장 박테리아가 말 그대로 여러분의 명확한 사고 능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이 박테리아들이 군집을 형성하고 염증이 만성화되면 이를 되돌리는 것은 10배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상실은 아직 영구적이지 않지만 이 위장 경고 신호를 앞으로 6개월 더 무시하면 영구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 밝히려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장을 파괴하고 기억을 지우고 있는 5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음식이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서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할 때 거의 모든 가정에서 보는 음식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숨어 있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정제된 흰 밀가루 제품입니다. 흰 빵, 흰 국수, 흰 만두. 이것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장관에서 가장 위험한 박테리아 군집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의 몸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정제된 흰 밀가루가 위장에 들어가면 몇 분 안에 순수한 설탕으로 분해됩니다. 이 설탕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와 엔테로코커스라고 불리는 유해 박테리아 종에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됩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매우 빠르게 증식합니다. 흰 국수를 먹은 후 단 2시간 만에 이 박테리아 군집은 크기가 2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 설탕을 먹으면서 암모니아와 기타 신경독성 노폐물을 생성하는데 이것들이 손상된 장벽을 통해 혈류로 직접 누출됩니다. 이 독소들은 곧바로 뇌로 이동합니다. 혈내 장벽을 통과하여 기억 중추인 해마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화가 쉽다고 하루 3번 흰 쌀죽을 먹는 많은 노인들이 실제로 더 빠른 기억력, 감퇴를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위장을 부드럽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적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게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손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한 달에 2번이나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딸이 매우 걱정했습니다. 제가 박 여사님의 식단 일지를 검토했을 때 그녀가 매 끼니마다 흰 밀가루 제품을 먹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는 흰 빵, 점심에는 흰 국수, 간식으로는 흰 떡. 저는 정밀 대변 분석을 통해 그녀의 장내 박테리아를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23년간의 진료 경험 후에도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유해 박테리아 수치는 정상 범위보다 8배나 높았습니다. 유익한 박테리아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장벽 투과성 검사는 대규모 누출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소가 매일 그녀의 혈류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제된 흰 밀가루가 설탕 자체보다 훨씬 더 나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제 과정에서 장이 보호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섬유질, 모든 미네랄, 모든 비타민 B가 제거됩니다. 섬유질이 없으면 장 속에 좋은 박테리아가 굶어 죽습니다. 비타민 B가 없으면 장벽 세포가 스스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유해 박테리아가 지배하고 더 많은 신경독소를 생성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이것입니다. 흰 밀가루는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켜 전체 소화 시스템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염증은 장벽 세포 사이의 밀착 연접을 손상시킵니다. 이 밀착 연접은 영양소만 통과시켜야 하는 보안문과 같습니다. 염증으로 인해 이것들이 열리면 모든 것이 통과합니다. 박테리아 조각, 독소, 소화되지 않은 음식 입자, 이 모든 것이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가 뇌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흰 쌀을 먹어왔는데 왜 이것이 갑자기 지금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장내 박테리아 집단이 강하고 다양했습니다. 장벽이 빠르게 재생되었습니다. 면역 체계가 독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위산이 감소합니다. 소화 효소가 감소합니다.
장벽 복구가 느려집니다. 이것은 40세의 경미한 문제를 일으켰던 같은 흰 밀가루가 이제 70세에는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지만 내일 아침부터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모든 흰 밀가루 제품을 통곡물 대체품으로 교체하거나 최소 3주 동안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잠시 후에 정확한 대체 음식을 알려드리겠지만 먼저 오늘부터 이 5번째 음식을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전까지 기억력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독성 박테리아를 제거할 정확한 3단계 프로토콜을 공개하겠습니다.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몇 주 안에 기억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있는 수천 명의 재환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용한 방법이며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완전히 무료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각 단계를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순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제가 기아 단계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 영상을 다 보신 직후 오늘 바로 시작됩니다. 앞으로 14일 동안 장에서 신경 독소를 생성하는 위험한 박테리아를 먹이는 5가지 음식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첫째, 모든 형태의 백설탕입니다. 여기에는 식탁용 설탕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단 음료, 심지어 과일 주스에 숨어있는 설탕도 포함됩니다. 둘째, 흰빵, 페이스트리, 대부분의 면류에 들어있는 정제된 밀가루입니다. 셋째, 방부제가 들어있는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입니다. 넷째,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설탕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쁜 박테리아를 먹이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다섯째, 식물성 기름으로 조리한 튀김 음식으로 독성 박테리아가 번성하는 염증 환경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쌀을 드실 수 있고, 신선한 채소를 드실 수 있고, 생선을 드실 수 있고, 달걀을 드실 수 있고, 두부를 드실 수 있습니다. 굶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5가지 범주는 오늘 당장 부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 버리십시오. 다 먹지 마십시오. 손주들에게 주지도 마십시오. 이 음식들은 지금 이 순간 위장을 통해 뇌를 중독시키고 있으며 이것들이 포함된 모든 식사는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2번째 단계는 8일째부터 시작되어 첫 번째 단계와 병행됩니다. 이것은 재건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장 내벽은 수년간 이러한 독성 박테리아에 의해 손상되어 구멍이 생겼고 이 구멍을 통해 신경 독소가 혈류로 직접 들어가 뇌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구멍들을 막기 위해서는 매일 3가지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뼈 육수입니다. 닭뼈나 생선뼈로 최소 3시간 이상 끓인 간단한 육수를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빈속에 따뜻한 육수 한 컵을 마시십시오. 이 육수의 콜라겐이 문자 그대로 장벽의 구멍을 메웁니다. 둘째, 발효 채소입니다. 한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발효 음식을 먹어왔고 우리 조상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기억력 문제를 겪지 않았습니다. 점심과 저녁에 자연 발효된 김치, 사워크라우트 또는 절인 채소를 최소 2큰술씩 드십시오. 이것들은 독성균주와 경쟁하고 죽이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셋째, 멸치나 고등어 같은 작은 생선의 오메가3 지방입니다. 일주일에 4번 손바닥 크기의 양을 드십시오. 이 지방들은 염증을 줄이고 장의 보호 장벽을 강화합니다. 3번째 단계는 15일째부터 시작하여 평생 지속되는 재정착 단계입니다. 나쁜 박테리아를 굶기고 장내벽을 복구한 후에는 보호 박테리아 균주로 장을 적극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과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균주를 포함하여 최소 100억 개의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들어있는 고품질 프로바이오틱 보충제를 드십시오. 이 2 균주는 임상 연구에서 신경 독소 생성을 줄이고 노인 환자의 기억력 점수를 개선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과 함께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십시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이 좋은 박테리아들에게 적절하게 영양을 공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며칠 내에 죽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특정 음식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섬유질인 프리바이오틱스가 필요합니다. 매일 다음 중 하나를 드십시오. 중간 크기 양파 하나, 날것이나 익힌 것, 마늘 2쪽, 날긴 껍질째 먹는 사과 하나, 오트밀 1그릇 또는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 이 음식들은 보호 박테리아를 위한 비료와 같습니다. 세 단계를 모두 함께 따르면 3주 안에 안개가 걷히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6주 안에 가족들이 더 예리해 보인다고 말할 것입니다. 12주 안에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이름, 날짜, 세부 사항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이것은 독을 제거하고 적절한 연료를 공급할 때 장노의 축이 정확히 작동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너무 늦기 전에 뇌를 구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위장과 기억력 사이의 끔찍한 연결을 보여드렸지만 행동이 없는 지식은 완전히 무가치합니다. 여러분의 장내 박테리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뇌세포를 파괴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지어나는 매일은 영구적 손상의 또 다른 날입니다. 신경 독소를 생성하는 이 박테리아들을 제거하고 정신적 명료함을 회복시킬 정확한 3단계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적으십시오. 1단계. 위험한 박테리아를 먹이는 5가지 음식을 제거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백설탕, 가공된 밀가루 제품, 인공 감미료, 식물성 기름으로 조리한 튀김 음식, 가공 육류 제품을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이 5가지 음식은 소화 시스템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들은 뇌로 이동하는 신경 독소를 생성하는 정확히 그 해로운 박테리아 균주를 먹입니다. 오늘 밤 부엌에서 버리십시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2단계. 3가지 장 치유 음식을 매일 섭취하십시오. 김치나 사워크라우트 같은 발효 채소를 1그릇 드셔야 합니다. 장 내벽을 재건하는 뼈 육수를 매일 최소 300ml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구마, 오트밀 또는 사과 같은 음식에서 나오는 수용성 섬유질을 하루에 최소 200g 드셔야 합니다. 이 3가지 범주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나쁜 박테리아를 굶기고 뇌를 보호하는 유익한 균주를 먹입니다. 3단계. 위장 리셋 타이밍 일정을 따르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십시오. 매일 아침 빈속에 미지근한 물 500ml를 마시십시오. 그리고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식사 후 20분 걷기를 하십시오. 이 타이밍은 독소가 혈류에 도달하기 전에 장이 적절히 소화하고 복구하고 제거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위장이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복부 팽만을 경험하고 한다면, 배변이 불규칙하거나 어렵다면, 식사 후 오후에 머리가 멍하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혀에 백태가 끼어 있다면 이미 장내 세균이 심각하게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응급 신호입니다.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신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박 여사님께서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제 서울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3년간 심한 소화불량과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치매가 아닐까 두려워했습니다. 장내 세균을 검사했더니 독소를 생성하는 균이 위험한 수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3단계를 따라하신 지 6주 만에 복부 팽만감이 사라졌습니다. 3개월 만에 기억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며 전통공예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을 올바르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다. 이 정보를 무시하고 한 달 기억력이 사라져서 결국 자녀들도 알아보지 못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정신을 또렷하게 되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뇌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3가지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댓글에 오늘부터 장을 치유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둘째, 이 영상을 50세 이상의 모든 지인들과 공유하세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누군가를 치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의무입니다. 셋째,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5가지 음식을 치우세요. 내일까지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위장은 줄곧 도움을 요청해 왔고, 이제 드디어 그 언어를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장과 뇌 사이의 연결은 실제하며 강력하고 고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황금 같은 시간에 행동하셔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추억들을 지키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5가지 해로운 음식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끊으시겠습니까? 장 건강 회복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김 박사님의 삶을 변화시키는 연구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기억력 감퇴나 소화 문제를 겪고 있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